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서 이제 2주가 됐습니다. 제가 늘 한국에 나올 때마다 느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의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좀 특이한 얘기죠. 예, 보편적으로 이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천금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반대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얘기 오늘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하나는 건강검진이고요. 하나는 또 치과에 관련된 거고, 또 하나는 피부, 예, 미용에 관련된 겁니다. 자,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국에 오가면서 요즘에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두 명이 하늘나라에 갔고요. 또 한 분은 지금 쓰러져서 몸을 못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또 이제 마당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다가 지금 누워 계신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지금 또 암 선고를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 다 생각을 해봤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고요. 건강검진만 미리미리 받았으면 이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지금 누워 계시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데, 야, 미국에서 이제 먹고 살기 바쁘고, 그다음에 또 미국 의료비가 비싸고, 혹은 또 보험 같은 게 제대로 커버가 안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안 아플 수 있는 분들이 아프다, 혹은 또 돌아가셨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그냥 억울한 정도를 넘어서 원통하다는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건강검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볼 것인데, 자, 한 분 제가 친했던 형님은 코로나 때, 예, 그때 병원을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에서 피가 나는데 그다음 주에 병원 예약인데, 그때는 코로나 때라서 워낙 병원 예약 잡기가 힘들어서 일주일 참자 그러다가 그냥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뇌출혈이 있었던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었고요. 그건 솔직히 가실 수 있으면 가실 수 있었는데, 그건 코로나라는 좀 특성 때문에 돌아가신 거고, 제 친구 한 명은 몸 상태가 뭐 요즘에 뭐 돈을 벌고 막 그래서 막 바빠갖고, 몇 년 전에 제가 한 그게 4월 달인가, 예, 한국에 나가서 저랑 건강검진을 받자, 받고 나서 한 일주일 좀 쉬다 오자 그런데, 그 친구가 한 50까지 그렇게 큰 돈을 못 벌다가 갑자기 말년에 비즈니스가 잘 돼서 돈을 너무 잘 버니까 바쁘다고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후회되는 게, 그 친구 진짜 목을 잡아서라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 데리고 왔다는 게 너무나 좀 후회되는 거죠. 그래서 그해 4월 달에 못 데리고 왔는데 그해 10월 달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 안에 종양이 있었던 거죠. 물론 종양은 그 전부터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4월 달에 갔어도 솔직히 그 친구가 오래 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10월 달에 발견된 것보다는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 예, 좀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제가 아는 형님인데 되게 건강한 분이에요. 예, 그 고기도 소고기 지방 같은 데는 몸에 안 녹는다, 뭐 안 좋아하시고, 술 담배 안 하시고, 일주일에 몇 번씩 하이킹 가시고 운동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도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예, 한국 가서 MRA 같은 거 한번 찍었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건데 쓰러지셔서 너무나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고사로 쓰러지신 분도 있고, 또 미국에서 또 몸이 안 좋아서 암 검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 6개월 이상 제대로 검사를 못 하다가 6개월 있다가 암이 커진 다음에 그때야 부랴부랴 암이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또 수술받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참 미리 예방하면 병은 키우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 병은 소문을 내라고 하죠. 예, 키우지를 말아야 되는데 자꾸 병을 키우는 일이 미국에서 많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저도 한 50대 넘어가고부터는 계속, 예, 해마다 건강검진을 쭉 받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미국에서도 이제 보험이 있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건강검진 보험에서 커버되는 건 되게 한계가 있어요. 간단한 것만 받습니다. 그 사실상 한국에서는 한 5, 60만 원어치, 예, 미국 같으면 몇천 불어치 안 되는 건강검진을 받는데, 세상에는 더 좋은 기계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는 뭐 진짜 인체 1mm, 2mm짜리 결절도 찾을 수 있는 이런 기계들이 나왔는데, 그런 기계들이 너무나 비쌉니다. 미국에서는 뭐 말할 나위도 없죠. 미국처럼 뭐 의료비가 비싼 데서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MRI 하나 찍는데도 예약 붙잡고도 3,000불, 4,000불씩 들어가고, 한동안 이제 미국의 헐리우드 연예인들이 유행했던 게, 뭐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있는 당일치기로 MRI를 찍을 수 있는 곳, 연예인들은 뭐 바쁘니까 이런 데는 한 번 찍는데 8,500불, 뭐 9,000불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럴 정도로 이제 MRI도 보통 사람이 찍어보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한국도 국민건강보험이 있지만 MRI를 그냥 찍어주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보험이 있어도 MRI를 그냥 내가 궁금하다고 찍어주지는 않습니다.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돼요. 소견이 있어야 되고, 만약 이 사람이 MRI를 찍을
좀 환경이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일이 느리잖아요. 예. MRI를 찍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의사소견서 보내고 또 보험회사 보내고 거기서 어플과 날 때까지 또 몇 달이 걸리고 그래서 MRI 한번 찍는데도 몇 달이 걸립니다. 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MRI를 갖다가 그냥 내가 궁금하다고 찍으면 MRI 값 본인이 다 내야 됩니다. 예. 근데 한국은 뭐 또 병이 있어 갖고 MRI가 나오면 나중에 그 MRI 비용을 갖다가 다 빼준다고 하긴 하지만 병이 안 생기면 본인이 다 내야 돼요. 근데 한국 와서 보니까 이 비용이 미국에 비하면 뭐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거예요. MRI 찍는 가격도 그렇고 내가 그거보다 뭐 더 어드밴스된 것들 예 이런 것들 미국에서 구경하기도 힘든 기계들 이런 거 찍는 게 가격이 참 저렴합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는 비싼 금액이에요. 예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200만 원씩 주고 건강검진을 해라.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은 진짜 "야 이거 뭐 미쳤다." 이런 소리 나올 수가 있지만 우리 미국에서 있는 분들은 한국 갖고 200만 원 요즘에 환율로는 뭐 한 천 몇백 불 예 이걸로 건강검진 할 수 있다. 그러면 '야 이거는 진짜 내 건강을 위해서 그 돈이 과연 아까울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의료적으로 꽤 선진국이거든요. 선진국이고 특히 예방의학은 미국보다 더 발전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리미리 검사하고 이런 거는 미국보다 더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오던 해마 하더라도 미국이 평균 수명이 한국보다 높아지만 요즘에는 한국이 평균 수명이 미국보다 높습니다. 공기도 안 좋은데 왜 그럴까? 그만큼 검사도 잘 받고 병을 키우지 않는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병을 키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전 여러분이 미국에서 병을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선 보험이 있어도 보험회사 어프로브 되는 게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또 건강검진 한번 받는다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지칩니다. 예. 미국은 너무 지친데 한국은 그냥 하루 만에 다 끝나요. 다 끝나고 물론 미국이 좋은 점도 있고 한국이 좋은 점도 있는데 한국도 사람이 많으니까 상담을 좀 제대로 못 받는 예 이런 것도 있지만 병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제가 이제 해마다 오면 이제 안동병원도 이제 자주 들리는데 제가 제일 보람찼던 거는 안동병원에서 지금까지 뭐 더 계실런지 모르지만 예 두 분이 검사를 받았는데 지금 혈관이 막히게 생겨서 긴급하게 스텐스 수술을 받아 갖고 두 분 다 생명을 구했다라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갖다 적어 주신 걸 보면서 저는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그중에 한 분은 지금도 꾸준하게 영어로 계속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예 정기적으로. 얼마나 감사했으면 영어로 댓글을 계속 달아 주십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우연히 안동병원에서 그분이랑 시간이 맞아 갖고 만나 뵀는데 저보다 쪼끔 연배가 위신데 약간 영어가 더 편하신 분인데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예 본인 스탠스 수술 받은 걸 너무너무 고마워하시고 지금도 댓글로 정기적으로 그냥 "안동병원이 자기 목숨을 살렸다." 꼭 안동병원이 아니라도 예 서울에 어디든 간에 건강검진 받으면 여러분이 진짜 예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사실 이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미국에서 3,000 불, 4,000 불 내 돈 주고 MRI 찍어야 될 거 한국에서 내 돈 주고 찍어도 그냥 뭐 한 60만 원? 예 이 정도 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 돈은 한 400-500 불 500 불도 안 됩니다. 예 400 불 선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의료 수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검사 같은 거를 어디서 바가지를 씌우지 못합니다. 예 한국은 법적으로 그게 다 의료 수가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바가지를 씌우지는 못해요. 예 그거는 잘못했다가는 좀 큰일 납니다. 물론 "필요 없는 검사를 하세요."라고 꼬실 수는 있겠지, 돈을 벌기 위해서. 예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냥 '필요 없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도 정보는 있어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대장 내시경 했다 그러면 한 2-3년 만에 한 번씩 해도 충분해요, 대장 내시경은. 뭐 매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MRI 같은 거 찍고 뭐 이런 것 같은 것도 몇 년마다 한 번씩 해도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뭐 진짜 PET-CT 같은 거 이런 건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5년 안에 뭐 한 번 예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건강에 안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만 좀 아시면 여러분이 좀 몸이 어떤지 궁금하시면 MRI 찍어도 그냥 별 부담이 없어요. 미국에서 닥터 한 번 만나는 값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별 부담 없이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안에 CT 촬영 같은 거 해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촬영할 수 있죠. 예 미국에서는 엑스레이나 찍는데도 뭐 몇백 불씩 나가는데 '그 돈 생각하면 진짜 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병을 안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난 한 5-6년 동안 우행을 하고 있는 동안 주변에 그렇게 아프신 분, 하늘나라에 가신 분, 또 제 친구 다 생각하면 이게 안타깝다 못해 원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만 와서 이렇게 검진만 받았어도 이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는 가격으로 검진만 받았어도 충분히 더 살 수 있고 근데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낼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이게 참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뭐 입에 뭐 침이 마르도록 계속 여러분께 좀 강조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뭐 미국에서 다 돼요. 근데 사실 이제 한국에서 한번 해 보시면 생각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의료비는 한국 말고 더 싼 나라도 많이 있어요. 이건 뭐 좀
사이드 얘기인데 이번에 한국 갈 때 뭐 한국 오기 전에 이제 베트남 들려 갖고 오토바이 투어를 하고 왔던 동네 아는 형이 있는데 같이 탔던 멤버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쓰러져 갖고 다쳐 갖고 갈비뼈가 이제 부러졌대요. 예. 그래서 가서 흔히 말하는 이제 기부스하고 치료받고 그러는데 그게 뭐 미국 돈으로 한 40 몇 불밖에 안 나왔대요. 예. 미국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싸고 한국에 비해도 엄청나게 싸죠. 예. 근데 의료 수준이란 게 또 있잖아요. 예. 의료 수준을 따지면 한국만큼 높은 의료 수준에서 이 정도 가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솔직히 이게 암인지 아닌지 제대로 모르는 게 이게 엑스레이나 찍고 초음파 찍고 이래서 의사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제대로 제대로 다 찍어 보면 바로 나오죠. 암인지 아닌지. 바로 나올 수가 있고 팟시티 같은 거 찍으면 1mm 짜리 결절도 나오니까 그것도 저는 이제 한 번 찍어 봤는데 왜 찍어 봤냐? 그거 한국에서 제일 비싼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예. 1mm 짜리 결절이 나오는데 이게 5 년마다 한 번씩 검사해야 된다고 했죠. 예, 방사능 노출 때문에. 5년 뒤에 또 찍었는데 그 1mm 짜리가 2mm 밖에 안 됐다. 그럼 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 그게 이렇게 커져 갖고 저를 갖다가 어떻게 아프게 할 일은 없으니까. 근데 1mm 짜리가 5년 뒤에 1cm가 됐다. 그러면 그때 얼른 수술해야죠. 그때 수술하면 저는 완치가 됩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몇 센치가 됐다. 그러면 그건 다 번지고 그때는 수술해도 완치도 못하고 항암 치료하고 진짜 고생하다가 진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 키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셔갖고 너무 나 진짜 1,000불도 부담스러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냥 내 건강을 위한 거잖아요. 나이 들면 다른 거 욕심이 없어지잖아요. 저도 다른 욕심이 없어집니다. 예, 이 옷도 이번에 12,000원 주고 산 거예요. 예, 12,000원 주고 산 건데 옷 욕심도 없고 다른 거 욕심 없는데 건강의 욕심은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 오시면 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든 어디든 간에 다 똑같아요. 건강검진 가격은 거의 다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에서 수가라는 걸 정해놨기 때문에 바가지를 씌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공짜인데 왜 뭐 우리는 돈 내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예, 한국에 있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달 내잖아요. 그리고 공짜로 받는 것도 사실상 한 60만 원어치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다 받는 거 이거 다 따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한국에서도 100 몇십만 원 더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국민들이 받는 국민건강보험 2년마다 한 번씩 해주죠. 네, 무료로 해주는데 그 국민건강보험에서 해주는 건강보험 검사만큼 그냥 돈 내고 하시면 미국 돈은 500불도 안 들어가요. 예, 그거는. 근데 그건 기본적인 검사고 저는 그냥 500불, 부담스러워서 그냥 500불만 하시겠다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이왕 하시는 김에 좀 더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국 와서 건강검진을 그렇게 꼭 그냥 권해드립니다. 아마 우리는 한국인이란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국이 이렇게 말이 통하는 나라가 이렇게 의료비도 너무나 싼데 이렇게 의학 수준도 꽤 선진국 수준의 아주 높은 수준의 우리가 검사를 받아서 예방의학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큼 진짜 최고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나오시면요 건강검진만 받아도 비행기표 값은 뽑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건강검진을 안 받아요. 예, 진짜 안 받고 65세 돼서 메디케어 되면 그냥 정신건강 상담 같은 거 치매 뭐 메모리 케어 이런 거는 미국이 또 한국에서 안 해주는 걸 하니까 그럼 또 미국에서 받겠지만 그거 아닌 거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 와서 건강검진을 받을 생각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입니다. 이 치료, 이 예방.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우선 임플란트를 제가 8개 했죠. 임플란트 가격도 미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쌉니다. 물론 미국의 대도시는 치과들이 하도 많이 생겨서 이젠 대도시에서 뭐랄까 이제 경쟁이 심해서 뭐 광고 보면 500불 임플란트. 근데 막상 가보면 500불이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다 하면 또 1000불 넘어가고 1000몇백 불 넘어갑니다. 예. 그런 임플란트도 있고 뭐 그러지만 사실 임플란트를 제가 한국에서 하는 이유는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에 임플란트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요거는 기술입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잘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 계신 치과 의사 선생님들 갖다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미국은 치과가 하루에 손님 받는 게 몇 명 없어요. 예, 그렇죠. 제가 아는 제 친구도 치과 의사가 있는데 하루에 몇 명 못 봅니다. 그냥 다 예약하고 그 대신 우리가 미국에서 치과 가면 그냥 치과 의사 선생님이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저만 신경 써주니까 더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가고 있는 이 동네 치과만 하더라도 치과 의자가 5개인데 의사 선생님이 이 5개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동시에 5명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치과 손님 보는 사람만 몇십 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이제 얘기를 듣잖아요. 예. 다 들으면 옆에 나란히 있고 칸막이만 있으니까 얘기를 들으면 임플란트 하러 오시는 분이 그냥 절반 이상이에요. 솔직히 미국에서 아무리 그 뭐 물론 개인의 차이가 큽니다. 개인의 손기술 차이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아무리 치과가 노령하다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치과 의사만큼 임플란트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한국에서 임플란트한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많이 하니까 확률적으로 잘하겠지. 전 그거예요. 가격은 두 번째 문제예요. 미국과 한국이 가격이 똑같았다 하더라도 저는 한국에서 했을 겁니다. 그게 뭐 미국에 있는 치과 의사들 갖다가 제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팩트에 기준한 거예요.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한 사람이 잘할 수 있죠. 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하니까 대충 해주겠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 아닌가? 이건 뭐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인데 그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격이죠. 당연히 가격입니다. 예, 저는 뭐 임플란트 8개 한국에서 하고 나니까 그냥 차 한 대 값 뽑혔어요. 제가 뭐 장애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임플란트를 할 때 치과를 몇 군데를 갔습니다. 갈 때마다 엑스레이를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뭐 안에 이제 좀 설명해주고 요 인스펙션이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네. 하여튼 상담, 예, 컨설테이션 이 비용만 300불씩 받아요. 치과 의사 하나당 뭐 이 치료 안 하고도 300불씩 받습니다. 다 300불씩 냈어요. 300불씩 냈는데 한국은 3만 원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10분의 1 값도 안 돼요. 요즘에는 15분의 1 값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치과 저 갔던 데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이 치과가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 당연히 알려드렸을 거예요. 근데 평택이고 평택에서도 또 버스 타고 안으로 들어오는 시골이에요. 제가 여기를 이용했던 이유는 치과를 몇십 번 가야 되기 때문에 이용했던 거예요. 저는 한 20번 이상 갔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미국 같으면 또 20번씩 이렇게 안 해줘요. 인건비가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면서 20번씩 가는 경우 있습니까? 저는 20번 넘게 갔습니다. 예, 임플란트 하면서. 계속 가면서 잇몸 치료해주고 또 청소해주고 재고 그러면서 20번 이상 갔어요. 그때 1년 동안. 근데 그 중간에 미국 갔다가 다시 가고 한 20번 이상 갔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데를 갔는데 제가 처음에 치과를 한 5군데를 갔어요. 평택 시내도 가고요. 강남에 있는 데도 가보고요. 예, 여러 곳을 갔습니다. 어디 가든 간에 인스펙션 비용은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한 3만 원에서부터 한 3만 3천 원 사이였어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어주고요. 예, 미국에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엑스레이 다 찍고 그거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죠. 15분의 1 가격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국에 오시면 제가 갔던 치과를 여러분이 못 오세요. 20번을 와야 되는데 만약에 서울에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대중교통이 오면 왕복 4시간이에요. 와서 10분 치료받는다고 왕복 4시간 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가 어마어마한 뭐 여기 치과 선생님만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술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릴 텐데 그것도 아니니까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치과를 한 5군데 가세요. 그래도 부담 없죠? 예. 5군데 가봤자 15만 원입니다. 100불이에요. 부담 없죠? 5군데 가서 인스펙션 받으십시오. 5군데 한 얘기를 다 종합해 보세요. 제가 5군데를 가보니까 한 군데만 더 불렀어요. 가격을. 뭘 불렀냐? 뭐 잇몸이 별로 없으니까 요 위에를 안으로 째갖고 수술하는 것 때문에 뭐 한 2,300만 원을 더 부르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4군데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한국에는 그 의료 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사기잖아요. 의사 면허 취소돼요. 큰일 납니다. 한국은. 그래서 임플란트 가격을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막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임플란트 기종에 따라서 부를 수 있는 가격이 있어요. 5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라는 이제 안에 박는 거 있죠. 오스템이라는 거 한국 브랜드. 좋아요. 그거 가격에 따라서 이제 얼마 부를 수 있는 거지 막 부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5곳이 그냥 다 약속이나 한 듯이 다 똑같아요. 가격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차이 나봤자 50만 원 정도 차이예요. 뭐 조금 뭐 치료를 더해준다 뭐 이런 걸로 붙인 거지 50만 원 앞뒤로 차이가 똑같습니다. 똑같고 서울 같은 데 강남 같은 데 하면 당일 뭐 임플란트 해갖고 진짜 싼 것도 있어요. 몇십만 원짜리 되는데 그건 잇몸이 좋을 때 얘기고요. 예. 가격이 한 5군데 가면 가격이 누가 바가지 씌운지 알아요. 예. 그러니까 한 곳은 아예 제꼈고요. 나머지 4곳을 딱 보면서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는데 교통이 안 좋아요. 제가 버스 타고 그쪽까지 가려면 1시간 넘게 걸립니다. 용인인데. 그리고 또 저희 와이프 후배의 남편이기 때문에 또 되게 잘해줘요. 다 좋은데 결국 교통이 나빠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다 감안한 결과
우리 동네에 있던데 치과 의사 선생님이 되게 사람이 순하세요. 예, 순하시고 연배도 저랑 비슷해 보입니다. 예, 마음도 편합니다. 그래서 또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아, 그래 그냥 이분한테 편하게 하자. 그래서 저는 그 동네를 간 거예요. 요 동네가 특별히 잘하고 뭐 이래서 간 건 아닙니다. 8개를 5곳에서 다 공통적으로 8개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 지금 문제 있는 거는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잇몸이 지금 많이 주저앉았으니까 잇몸이 계속 나빠지니까 지금 잇몸이 그나마 좋을 때 미리미리 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 앞에 있는 이빨도 다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실 때 8개 하신 걸 권해드립니다라고 하면 다 8개를 얘기하더라고요. 원하시면 3개만 하셔도 돼요. 근데 8개 하시라고 권해드리더라고요. 그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 2개, 위로 2개, 2개, 밑으로 2개, 2개. 그래서 나중에 임플란트 위에 크라운이라고 하죠. 씌우는 거. 그걸 이를 2개를 한꺼번에 연결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2개죠. 그러니까 박은 건 8개 박았어요. 근데 뿌리 2개에다가 2개를 같이 묶어서 연결하니까 이가 더 튼튼해집니다. 2개를 따로 한 게 아니라. 이게 또 좋은 거예요. 이가 더 튼튼해지고 그 이와 이 사이에 끼질 않아요. 2개가 붙어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한 서너 군데인가 예, 인스펙션 받았죠. 인스펙션이란 말보다 하여튼 컨설테이션 받았죠. 예. 다 300불 넘게 받았어요. 엑셀 찍고 의사 만나서 상의하는 것만 300불 넘게 받았습니다. 다들 하는 얘기가 8개 하라는 집 하나도 없어요. 2개, 3개.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브릿지 연결시켜 드릴게요. 임플란트 하냐고. 그러니까 앞에 이랑 걸어서 의치를 넣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안 박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게 8개를 다 하면요. 미국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안 할 것 같으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하는 거,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면 그냥 다들 그냥 적게도 뭐 2만, 뭐 3만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때 다 하는 거. 뭐 한 2만 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미국에서 8개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돈이 만만찮아요. 진짜 차 한 대 값 뽑혔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한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플란트를 저도 그전에 생각이 달랐어요. 멀쩡한 생리를 왜 뽑고 임플란트를 해? 임플란트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의사들이 돈 벌어먹으려고 일부러 멀쩡한 이를 뽑고 임플란트 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죠 당연히. 저도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치과 의사들이 올린 유튜브도 보고 또 AI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또 의사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다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1, 2년만 늦게 임플란트를 하러 왔으면 임플란트 하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말 그대로 안에 입 안을 째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잇몸은 주저앉으니까. 그래서 아직 잇몸이 주저하지 않는 데다가 임플란트를 해놓으면 왜냐하면 이가 빠지고 나면 잇몸이 계속 내려가요. 퇴화가 돼요. 그래서 이가 빠진 상태로 놔두는 게 안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이를 갖다가 제가 하나가 그냥 너무 아파서 뺐어요. 흔들려 갖고. 뺐는데 그것만 미국에서 900불 줬어요. 근데 또 하나가 흔들려 갖고 한국에서 뺐거든요. 예, 그거는 그때 한국 갖고 8만 원인가 줬어요. 그것도 15분의 1 가격입니다. 똑같은 사랑니 뽑았어요. 여기 하나 뽑고 여기 하나 뽑고. 근데 그걸 빠진 상태로 계속 놔두면 안 돼요. 그럼 잇몸이 주저앉아요. 나중에 임플란트 못 박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어떤 형님은 이가 없어갖고 한국 가서 하는데 당뇨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틀니밖에 못해요. 임플란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임플란트 하면 이물감이 없어요. 예, 제 이 같아요. 뭐 제가 임플란트 하기 전에 몰랐는데 인간의 장기 이식 수술 중에서 장기 이식이라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제일 이질감이 없는 게 임플란트래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고 나니까 저는 뭐 음식 먹는 게 너무나 편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이가 더 나빠지기 전에 하는 게 정상이에요. 어차피 잇몸이 퇴화되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를 안 닦아서 임플란트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거는 많은 의사 선생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저는 이 관리를 되게 잘한대요. 충치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잇몸은 유전이 크다고 합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충치 하나도 없고 이 썩은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나이 들어서 이 썩은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칫솔질 잘하고요. 이 잘 닦습니다. 근데 잇몸이 주저앉는 거는 그냥 선천적인 거고 유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여든까지 잇몸이 튼튼하다. 그럼 복 받으신 거고요. 네, 잇몸이 튼튼하지 않은 분들, 이제 풍치가 생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미리미리 임플란트 하시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이전에 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예전에 칫솔이라는 게 없었던 당시에는요. 이를 닦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냥 모래로 이를 닦고 소금으로, 예, 소금 닦는 것도 부자들이나 소금으로 닦았죠. 옛날에 조선시대 이럴 때는. 그래서 사극에서 뽀뽀하는 게 다 구라래요. 옛날에 뽀뽀하는 게 없었대. 잇몸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이제 옛날에 18세기 유럽에서는 칫솔이라는 게 나오는데 칫솔이 진짜 부자들, 돼지털로 만든 칫솔 이런 게 진짜 부자들만 쓰는 거라서 귀족들이 칫솔을 목걸이처럼 난 부자다 상징으로 목에다 걸고 다녔대요, 칫솔을. 근데 이 칫솔이 대중화되면서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는 게 나오고 나일론이 나오면서 나일론이 나오면서 칫솔이 대중화가 됐죠. 예. 2차 세계 대전 때 뭐 그때쯤부터 대중화가 되면서 인류의 평균 수명이 칫솔 때문에 20년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제가 어렸을 때 추억을 생각해 보면 동네 50대 분들이면요. 이가 다 빠졌어요. 50대 이 없는 분들 많았어요. 50대면 할아버지였어요. 제 나이면 진짜 할아버지였어요. 60대는 이 빠진 할아버지들 많았습니다. 틀리하시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칫솔질을 많이 못하니까 잇몸이 더 빨리 나가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듯이 잇몸이 더 약한 분은 타고나는 거지만 잇몸이 나가는 걸 방지하는 건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우선 꾸준한 칫솔질, 그다음에 워터픽입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을 해야 돼요. 스케일링도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칫솔이 없을 때는 잇몸에 자꾸 치석이 껴요. 그래서 잇몸을 주저앉힙니다. 그 치석이 끼면서 사랑을 파고들면서. 그래서 이가 금방 빠져요. 그럼 이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요.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면 단백질 공급이 안 됩니다. 옛날에 안 그래도 먹을 게 별로 없는데. 저희 친할머님이 1800년대 분이신데 당시에 87까지 사셨어요. 예, 참 장수하신 거예요. 예, 그 시대. 85년도인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 저희 할머님이 틀니를 하고 계신데 할머니한테 고기 같은 거 드시잖아요. 그러면 옛날 분이니까 우리 많이 기억할 거예요. 아유, 할미는 이제 고기 싫어. 예. 이제 고기 안 먹어. 그냥 먹어. 손 좀 먹이려고. 고기가 귀했던 시절이니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요. 예. 고기가 귀하던 시절이니까 양보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가 시원찮으니까 고기를 못 드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연세 드신 분이 고기는 더 많이 드셔야 돼요. 솔직히 연세 드시고 와서 고기 맛없어요? 예, 이만 좋으면 고기 맛있을걸요? 연세 드신 분들이 고기 잘 드신 분들 많이 봤어요. 왜? 몸이 고기를 더 땡깁니다. 왜? 몸에 단백질이 없으니까. 운동을 못하고. 단백질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예, 다리 약해지죠? 낙상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솔직히 고기는 더 드셔야 돼요. 단백질 섭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가 안 좋아서 못 드시는 거예요. 사자가 이가 빠지기 시작하면요. 사자는 죽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이가 빠지기 시작하면 영양소를 충분히 몸에 공급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나약해지고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가 좋아지려면 이 잘 닦는 거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 사이에 낀 거 빼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워터픽, 제가 워터픽 많이 권해드리잖아요. 예, 늘 권해드립니다. 워터픽 쓰세요. 그리고 전동 칫솔 쓰세요. 전동 칫솔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음파 칫솔을 써요. 네, 음파 칫솔을 쓰는데 저는 전동 칫솔하고 워터픽 쓴 지가 뭐 한 25년, 30년? 예. 워터픽은 한 40년 전부터 썼어요. 미국 왔을 때부터 썼어요. 근데 그때 당시 워터픽 쓰는 걸 이해 못 했어요. 왜 이해 못 하냐? 워터픽 해도 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 그래서 이걸 왜 하지? 그거 안 했어요, 중간에. 20대 때는 안 했어요. 나이 드니까 워터픽 진짜 필요합니다. 이 사이에 많이 끼죠. 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식당 나오면 이 쑤시는 거 진짜 꼴 보기 싫었거든요. 전 이가 껴요. 왜 낄까? 저는 이거를 잘 몰랐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이 들면 그냥 이와 이 사이가 벌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잇몸이 주저앉으니까 이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잖아요. 예, 옛날에 잇몸이 위에 있으니까 그 사이에 낄 데가 없었는데 잇몸이 주저앉으니까 그 사이에 끼는 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자꾸 이쑤시개로 쑤시죠. 근데 그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치간 칫솔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워터픽 사용하시면 좋아요. 제 친구들 의사가 있고 또 아는 분들도 닥터 덴티스트들도 몇 분 계신데 다들 한 얘기가 그래요. 친하니까. 이 워터픽하고 근데 전동 칫솔, 음파 칫솔만 계속 쓰면 우리 같은 치과 의사들 다 굶어 죽어. 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본인들도 다 쓰시고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은 이제 전동 칫솔도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됐는데 워터픽 같은 경우는 한국에 아직 그렇게 많이 대중화가 안 됐어요. 쓰시는 분들 있지만 제가 쓰는 거 보면 다들 신세계라고 생각해요. 예, 워터픽 써보시고 반해서 워터픽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터픽하고 전동 칫솔은 항상 권해드립니다. 제가 필립스 거는 말씀드리지만 5,000번 이게 뭐 7,000번, 8,000번 모델인데 5,000번 이상은 굳이 비싼 돈 주고 사실 필요 없어요. 네, 5,000번가 이상으로는 그 안에 음파 엔진이죠. 이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6,000번, 7,000번은 값만 비싸고 무슨 전화기로 뭐 볼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전화기로 이 닦는 거 보면서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부가 기능 때문에 뭐 300불짜리 이런 거 사지 마시고 5,000번대 같은 경우는 한 세일 안 하면 한 70불, 50불 이 정도 합니다. 워터픽은 워터픽이라고 해서 나온 거 세일할 때 한 50불 하고 세일 안 할 때 한 6, 70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여러분 이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스케일링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네, 원래는 클리닝이라고 미국에서 영어로는 이제 미국에서는 스케일링이라는 말을 안 써요 잘. 예, 클리닝이라고 얘기하고 딥 클리닝 그러면 딥 스케일링. 한국에서는 스케일링이라고 하죠. 스케일링이 겉에 표면을 벗겨낸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미국에서는 얼마 할까요? 예. 그냥 평균적인 정상 가격은 그냥 레귤러 스케일링, 예, 그냥 클리닝은 300불, 딥 스케일링은 600불 정도 받습니다. 그게 보통 가격이고요. 예, 미국에 있을 때는 제가 아는 친구네 가면 그래도 안다고 딥 스케일링은 300불에 해줘요. 300불에 해주는데 라스베가스 와서 누구 소개를 받고 LA 못 가니까 누구 소개를 받고 딥 스케일링이 600불짜리인데 나는 LA에서 300불 줬다 그러니까 소개 300불 해주겠대요. 근데 진짜 그냥 스케일링만 못하게 해주더라고요. 스케일링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데 갔다가 스케일링 그냥 일반 스케일링 받았는데 딥 스케일링보다 훨씬 더 잘하십니다. 왜냐하면 닥터는 한국분이었는데 밑에 일하시는 분이 외국분이었는데 그분은 그냥 음악 틀어놓고 나한테 음악 틀어도 되냐고 콘도레 부르면서 하더라고요. 스케일링을 아주 재밌어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깨끗해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만약 미국에서 하면 그 집에서 할 건데 한국에 나오니까 한국에 나올 때마다 스케일링 합니다. 한국에 이번에 딥 스케일링 가격 얼마 받았냐? 6만 원입니다. 예, 6만 원도 한 번에 다 안 끝났다고 한 번 더 오래요. 예, 왜냐하면 잇몸이 부어서 안에까지 깨끗이 못했으니까 지금 잇몸 부은 상태에서 더 하면 잇몸 상처 받으니까 일주일 있다가 잇몸 가라앉으면 한 번 더 오시라고, 예, 공짜라고, 예, 두 번에 나눠서 해줍니다. 근데 6만 원이에요. 그 스케일링 가격 싸요, 한국에서. 얼마나 쌉니까? 한국 오시면 무조건 스케일링 하세요. 그거 뭐 한 시간도 안 걸리는 건데 그리고 돈도 뭐 미국 돈으로 50불 한 40불 들어가는 건데 왜 안 합니까? 스케일링 무조건 하셔야 돼요. 스케일링 하시면 찬 거 먹으면 이 시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며칠 지나면 괜찮아요. 스케일링이 오히려 더 이가 약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안 하던 분이 하시면.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면 그런 느낌도 없고요. 스케일링 해야지 잇몸이 주저앉지 않습니다. 스케일링을 하면요, 여러분이 임플란트를 하는 시기를 10년, 20년 늦출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스케일링 정기적으로 하시고, 근데 워터픽 쓰시고, 전동 칫솔 쓰시면 임플란트 하는 기간을 10년, 20년 더 뒤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이가 좋아야지 건강합니다. 절대. 예, 이것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건강이에요. 근데 이거 큰 돈 안 들어가죠? 예, 돈으로 살 수 있는 건강입니다. 한국 남은 무조건 스케일링 꼭 하세요. 꼭 하십시오. 그리고 잘한다 싶으면 그 집 계속 가세요. 예. 해보면 좀 느낌이 있잖아요. 꼼꼼하게 해준다. 대충 해준다. 예. 스케일링은 꼭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음파 칫솔, 근데 워터픽 같은 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뭐 워터픽도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치간 칫솔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 2와 2 사이 젊었을 때는 안 벌어지는데 나이 들면 벌어지니까 꼭 필요합니다. 2와 2 사이 낀 게 이게 치석 만드는데 진짜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한국에서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중에 하나는 스킨케어예요. 스킨케어 한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 예. 우선 예. 거울에 비친 본인의 얼굴을 보세요. 내가 젊어 보이면요. 몸도 안 아파요. 난 내가 젊다고 믿는 순간 몸이 안 아파요. 많은 분들이 캠피디 젊어 보여요. 예. 저도 지금 50 중반입니다. 예. 며느리도 있고 젊어 보여요. 예. 발악을 합니다. 예. 머리 염색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염색을 하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스킨케어를 받으려면 가격이 비싸요. 미국에. 아무래도 인건비가 비싸니까. 예, 가격이 비싸고 그런데 한국 와서 스킨케어를 받는데 남자가 무슨 스킨케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스킨케어 해주세요. 본인만 하지 마시고. 뭐 아버님들이 이제 그 연세에 이제 스킨케어 갖고 어디 바람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들도 스킨케어 해주세요. 아버님도 피부 좋으면 좋잖아요. 우리 남편 그냥 젊어 보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 오면 스킨케어하고 이번에 점을 뺐죠. 예, 점을 뺐는데 왜 중요하냐? 한국 와서 미용에 돈을 쓰세요. 미장원 어쨌든 간에 뭐 강남 같은 데 가는 거 아닌 이상 미국보다 훨씬 쌉니다. 예, 저는 한국 오면 진짜 너무 싸죠. 그냥 머리 자르는 값도 한 4분의 1, 5분의 1 값밖에 안 되고 염색까지 다 하면 진짜 뭐 10분의 1 가격. 예, 요즘에 25,000원 이거 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번에 재밌는 거 알았습니다. 네, 흑채같이 이렇게 톡톡톡 치는 건데 그걸 저희 와이프가 쓰더라고요. 예, 염색을 하고 나서도 며칠 지나면 이렇게 새로운 머리카락 나오면서 짧게 자르면 이게 여기 흰머리가 좀 보이잖아요. 예, 그걸 톡톡톡 치면 가려주는 게 있어요. 이런데 흰머리 조금 나신 분들 다 염색하자니 너무 조금 났고 여기 흰머리 보이는 건 좀 꼴 보기 싫고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둘 다 흰머리를 숨기고 사는 거예요. 둘 다 본연의 머리를 본 적이 없어.
저희 집사람도 이제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옆에 보니까 흰머리가 많더라고요. 당신도 머리 염색 안 하면 진짜 할머니겠어. 네. 예전에 70년대 장수만세 프로그램이 커트라인이 55살이었어요. 예, 제 나이도 손주가 있으면 나갈 수 있는 나이였는데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노래를 하면 그 할머니 한복 입고 쪽지고 흰머리 이렇게 오셨어요. 예. 지금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염색을 안 하면 흰머리가 꽤 많겠죠. 예. 근데 염색 뭐 그에 뭐 미국에서도 하지만 염색 그다음에 헤어스타일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대머리는 안 되지만 나이 들면 머리가 많이 죽죠. 머리가 푹 꺼집니다. 그러면 보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갖고 펌 같은 거 하세요. 그러니까 미용에 좀 돈을 쓰시라는 거예요. 점 빼세요. 점? 예, 점 단순히 미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 인도 종이에요. 예, 이게 뭐 쉽게 말해서 사막인데 점인 줄 알았던데 이게 다 사막이에요. 이건 바이러스성이라서 얼굴에 계속 옮겨갑니다. 어쩐지 계속 생기더라. 전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건 줄 알았는데 이번에 80개를 뽑았는데 3개만 점이었고 나머지는 다 사막이었습니다. 그걸 다 뽑았어요. 그 사막이 뽑는 거는 아까 말했죠. 예. 그 의료 수가가 있습니다. 예. 5만 원입니다. 예. 사막이 뽑는 거 5만 원이고 점 뽑는 건 만 원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 가격보다 이렇게 몇십 개 뽑으면 깎아줘요. 원래 가격대로 다 받았으면 저는 한 120만 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많이 깎아줬어요. 네,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70만 원 정도 들었지만 달러로 480불 나오더라고요. 네, 480불이라서 저는 피부과에 닥터한테 가서 했어요. 동네에서 해주는 데도 있죠. 스킨케어에서 해주는데 간단한 점은 거기서 하시면 되는데 기미 뭐 이런 거 같은 주근깨 빼는 거는 간단한 거는 거기서 1, 20만 원에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이 사마귀가 있다. 얼굴에 오돌도돌한 게 튀어나온 점이 있다. 조금씩 오돌도돌 튀어나온 점이 있다. 그건 사막이에요. 예. 이건 놔두면 계속 퍼집니다.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료학적으로도 꼭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 가서 스킨케어 이거 점 빼는 거 하시고요. 그다음에 스킨케어 받으시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저는 항상 거울을 보면서 느껴요. 예, 여러분 재수없다고 생각하지만 예, 제가 생각해도 저는 제 나이 또래보다 젊어 보여요. 예, 제 스스로 생각해서 제 친구들이랑 비교해봐도 물론 저보다 더 젊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도 살도 빼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 나이 50대 남자들보다 몸이 좋아요. 근육량도 많고 운동도 계속하고 내 배도 안 나왔고 좋습니다. 예, 배가 작년까지 많이 나왔죠. 열심히 살 뺐습니다. 거의 뭐 한국 키로를 거의 100kg 가까이 육박해서 90 몇 킬로 했어요. 예, 그 뭐 70kg까지 뺐으면 많이 뺐지. 예, 미국 파운드는 200파운드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200파운드가 한 90kg 정도 됐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지금 70kg까지 뽑았으니까 많이 뽑았죠. 네, 근데 건강해져야 돼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 제가 젊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이 드냐? 남들보다 그냥 내 생체 시계는 한 10년을 더 늦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신체는 40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프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 저는 이게 실제 생각이 몸에 영향을 주는 게 매번 건강검진 받잖아요. 저는 제 친구들 지금 뭐 당뇨약 먹어라, 혈압약 먹어라, 뭐 이런 얘기 다 하는데 저는 약 먹으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약 먹으라고, 약 먹어야 되는 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예. 다 정상입니다. 뭐 혈압, 뭐 당 이런 같은 거 다 정상입니다. 뭐 어떤 약을 먹을 게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저는 제일 큰 이유가 제 스스로를 젊게 유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으로 될 수 있는 건 설명드릴게요. 돈으로 될 수 있는 건 스킨케어, 그다음에 얼굴에 사마귀 같은 거 점 없애는 거, 그다음에 헤어스타일, 근데 염색, 이거는 돈으로 됩니다. 근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살 빼는 겁니다. 이거는 운동. 예, 이건 돈으로 안 됩니다. 운동하셔갖고 지금 지방에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이제 안에 있는 내장 지방입니다. 예, 그거는 꼭 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부를 좋게 하고 외모를 좋게 하는 거 이것도 건강해진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진짜 저는 요즘에 절실 느낍니다. 젊어 보여야지 젊은 거예요. 젊어 보이니까 안 아픈 거예요. 늙어 보이는 순간 아픕니다.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꽤 늙었어. 이게 입에서 그냥 입 버릇처럼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난 늙었어는 뭐냐면 나는 언제 아파도 이상하지 않아라는 걸 스스로한테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절대 이런 부정적인 거 좋을 리가 없죠. 사람이 된다 해도 안 될 판국에 지금 안 된다 하면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네. 자꾸 나쁜 식으로 얘기하면 복이 달아나죠. 예, 좋은 식으로 얘기하면 복이 들어옵니다. 믿으시죠, 그거는 여러분들. 예, 그냥 나를 보면서 나는 아직도 내 또래 남자들보다 젊어. 난 내 또래 여자들보다 젊어. 나는 우리 뭐 와이프도 젊어 보이고 저도 젊어 보이고 좋아요. 그 남들은 뭐 은퇴하고 애들 다 키워놓고 은퇴하고 며느리도 있다 그러면 놀래요. 부럽지. 그냥 은퇴하고 노는 것도 부러운데 게다가 젊어 보여. 그 나이 물어보고 또 놀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픈 데가 없어요. 진짜 아픈 데가 없어.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젊어 보이니까 어디 가서 누가 뭐 저한테 나이 드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모든 기운이 저는 다 젊다. 그러니까 젊으니까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다. 이거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 진짜 큽니다.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이라도 한국 와서 받으시면 좋고요. 받으실 때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2,000불, 2,000불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고 다 받으세요. 받을 수 있는 거. 그냥 한국의 고급 검사하는 거, 진짜 섬세하게 검사하는 거 다 받으세요. 한번 받아보시고 그게 뭔지 아신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은 걸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이 다 흔들리고 와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잇몸 좋을 때 조금이라도 풍치 생기고 이 시리고 이럴 때 검사 받고 임플란트 미리미리 하세요. 미리미리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나중에 잇몸 주저앉으면요. 임플란트 하고도 임플란트가 빠질 수 있어요. 잇몸이 약해서. 그때는 빠지면 더 고생입니다. 절대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도 절대 미리미리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에서요. 그리고 한국에서 스케일링 한국 오실 때마다 미국의 15분의 1 가격입니다. 스케일링 꼬박꼬박 하세요. 치과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본인이 한 5곳 가세요. 그래봤자 100불입니다. 미국 돈으로. 그리고 본인이 진짜 마음에 닿는 곳 그리고 한 5곳 정도 가갖고 5곳의 얘기를 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평균치를 내보세요. 내가 진짜 어떤 상황인지 5명의 얘기를 들으면 평균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은 5집이나 안 가죠. 부담스럽다고. 근데 우리는 100불인데 부담스럽습니까? 미국에서 한 번 검사해도 300불인데 저 300불씩 내고 4집 갔는데 1,200불 냈는데 검사만 1,200불 냈는데 그러니까 뭐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한국에서 검사 많이 받아갖고 가세요. 여기 시골까지 오실 이유 없습니다. 저한테 치과 물어보셔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워러픽 그다음에 음파칫솔 꼭 쓰세요. 그거 많이 좋습니다. 뭐 많은 치과 의사들은 제가 아는 치과 의사들은 다 권해요. 예. 자기들도 다 써요. 치과 의사가 쓰면 말도 안 거예요. 예. 치과 의사가 쓰면 말도 안 겁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죠. 라식 수술. 아니 대기업 회장들은 왜 안 하지? 근데 의사 선생님은 왜 안 하지? 의사 선생님 왜 안 겪었지? 본인들 안 하는 거 왜 수술하라고 그러죠? 예, 그건 좀 찜찜하죠. 예, 그건 뭐 다른 뭐 유튜브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건 찜찜하죠. 근데 치과 의사들이 본인이 다 음파칫솔 쓰고 본인이 다 워라픽 써요.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거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관리 잘하면 어떻게 된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 병 걸릴 게 안 걸린다. 여러분 고기 잘 드신 분이 잔병 치료도 안 해요. 뭐 물론 체질적으로 고기가 싫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하여튼 잘 드신 분이 잔병 치료 안 합니다. 그리고 미용. 예, 젊어 보여야지 안 아파요. 젊어 보이지 안 아픈 게 이거는 진짜 제가 느낍니다. 젊어 보이고 내가 젊다고 생각하세요. 내 주변 사람보다 10살 이상 생체가 젊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친구들과 비교해서 저는 항상 10살 이상 젊다고 생각해요. 전 지금도 운동 나가서 검도해도 40대, 30대와 동등한 체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합니다. 실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염색 안 하고 맨날 거울 볼 때마다 머리가 저는 또 흰머리가 유달리 많아요. 또 이게 아버지 또 유전이 커갖고 예, 우리 집안 유전이라서 흰머리가 저는 배철수 씨보다 더 많습니다. 저는 반백이 넘어서 지금 저번에도 예, 미장원에 사는데 한 3분의 2 이상이 흰머리래요. 예. 저는 지금 만약 흰머리로 나온다 그러면 아 진짜 확 늙어 보일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어느 순간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말이 씨가 된다고 진짜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아플 때 됐네. 이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돈은 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돈으로 못 산다? 아닙니다. 예, 돈 있으면 사요. 근데 그게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게 어마어마한 갑부들만 살 수 있는 건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예. 여러분 그냥 나이 들어서 욕심 조금 없잖아요. 옷 조금 덜 사고 다른 거 조금 덜 하고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강을 살 수 있는 건데 왜 안 삽니까? 여러분은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에 오셔갖고 이렇게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근데 또 여러분이 한국 갖고 다 현찰 내고 병원 다니시잖아요. 한국의 경제도 엄청나게 도움되는 거예요. 뭐 한국에 있는 그 찌질이들 뭐 한국에서 뭐 받아 처먹을 거냐. 쥐들이나 받아 처먹지 우린 다 현찰 내고 하잖아요. 우린 보험도 안 하고 예. 쥐들이나 그냥 뭐 어쩌든 간에 뭐 받아 처먹고 보험해갖고 그냥 싸게 하려고 하지. 우리는 다 현찰 내고 몇백만 원씩 내면서 다 하니까 우리는 자부심 갖고 한국 갖고 열심히 예, 건강검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은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원통하게 죽지 말자고요. 원통하게 아프지 말자고요. 제가 바라는 건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 너무 안타까웠어요. 원통하게 아프고 원통하게 돌아가신 분들.
절대 그런 일은 우리 우행 식구 중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오늘도 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